고인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 관심이 많은가는 앞에 계신 선생님들은 이제 더 잘 아실 겁니다. 뭐 세계 문화유산도 지정되어 가지고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그 다음에 이 고인돌을 가지고 제처럼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도 이제 꽤 이제 있습니다. 고인돌이 이제 그만큼 유명해지고요. 또 중요하고 뭐 여러 이제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일 수 있는데요. 또 고인돌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이제 파생시키는 그런 게 이제 있습니다. 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인돌은 청동시대 때 만들어졌고, 고인돌을 만든 거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지배자의 무덤이다. 딱 그렇게 책에 설명돼요. 그런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배자의 무덤 믿고 지배자만의 무덤은 아닌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고인돌이 뭐 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한 17,800개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고인돌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없어진 걸 생각하면은 고인돌이 제일 많이 없어질 때가 어디냐면은 새마을 운동할 때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열심히 한 마을, 예를 들어서 뭐 마을 길도 포장하고 초가집도 없애고 이 또 뚝방도 잘 싸고 그런 데는 고인돌이 거의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보면은 동쪽에 있는 고인돌보다 서쪽에 있는 고인돌이 훨씬 많습니다. 왜? 새마을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그 포스터를 보면 또 재밌습니다. 맨 위에 건면자조 협동 딱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새마을운동 로고가 있습니다. 새싹이 이제 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이 하나 있고 밑에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그 다음에 내무부 글이 딱 돼 있습니다. 그 사진에 무엇이 있느냐면은 고인돌 덮개돌을 깨뜨려 가지고 제방을 쌓는 그 돌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진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고인돌이 몇만 개가 됐었는데 그 기간을 어찌하고도 그것이 다 지배자의 무덤이면은 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20명을 때리고 내가 지배자다 그리는 안 할까요? 어느 정도의 이 사람들의 분포와 힘과 역량이 있어야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고인돌을 발굴해보면은요, 지배자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아주 훌륭한 고인돌도 있습니다. 뭐 비파행 동검이 나온다든지 청동 도끼, 그런 거는 누가 봐도 지배자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고인돌을 발굴해보면은요, 한 95% 내지 98% 가까이네요. 그냥 요만한 조각 하나씩, 그 토기 조각, 청동시대 토기 조각 이런 거 하나, 뭐 석기 깨진 거 한두 점, 그래 아주 정말 빈약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지배자라고 볼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 그는 지배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다 또 발굴해보면 이제 어린이 뼈도 나오고 또 여자분들의 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 뼈가 나오는데 그는 차이가 다 이제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기를 낳다가 아마 아기하고 모녀가 그냥 돌아가셔가지고 묻은 그런 고인돌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배자의 무덤만이 아니고 지배자와 당시 사람들의 무덤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좀 많이 이제 하고 하는데 그 뒷부분을 이제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한 어떤 생각들, 우리 정리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좀 이제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의 근거 자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네요. 지배자의 무덤과 지배자가 아닌 사람, 보통 사람의 무덤이 이제 나눠진다고 이제 이야기할 때 덮개돌이 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 방 안에 고인돌이 5개가 있다. 5개 중에 지배자의 무덤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지배자의 무덤이 아니다 할 때 이 5개 중에 지배자의 무덤은 덮개돌이 제일 큰 게 이제 지배자의 무덤이라 생각할 건데요. 다시 발굴을 해보면은 지배자의 무덤이라고 인식되는 고인돌에서는 유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토기 조각 한 점 나와. 꼭 마지막에 저 고인돌은 고인돌인데 저거 할까 말까? 팔까 말까? 그런 걸 파보면 이제 비파행 동검이 나오고 청동도끼가 나오고 토끼가 언제 나와. 그래서 지배자만의 무덤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굉장히 이제 위험합니다. 그래서 고인돌은 여러 가지의 있던 그 함축적인 이제 의미가 이제 많습니다. 지금 뭐 학술적으로 하나 보면은요, 강복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발굴한 게 고인돌이고, 제일 많이 발표된 논문이 고인돌에 관한 것이고, 이는 여러 가지가 있어도 제일 의사통일이 안 되고 문제가 많고 한 것이 또 고인돌입니다. 그래서 이 고인돌은 이제 숙제가 이제 언제 풀릴까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굉장히 이제 궁금하게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고인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깊은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요, 없어지지 않고 내구성이 굉장히 강한 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돌에 대한 어떤 그 신비함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다. 그래서 이 고인돌이라는 거는 한민족의 가슴에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혀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은 이제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거라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동에도 고인돌이 있는데 하동도 고조선 땅이냐? 그렇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흑산도에도 고인돌인데 야, 흑산도가 고조선 땅이냐? 울릉도에도 고인돌인데 울릉도도 고조선이냐? 울릉도는 고인돌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 두어 번 가봤는데 아마 고인돌이 아닐 가능성이 제 생각에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울릉도에 고인돌이 이제 있다. 그런 거는 왜 거꾸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이제 하나 해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뭐 대상 유적이 그 전 지역을 다 커버할 수는 이제 없는 겁니다.
주로 이제 이 고조선 지역에서 많이 찾아지고 밀집되고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인돌이 고조선을 대표하는 어떤 유적이라 이제 그리 생각할 수가 이제 있는 겁니다. 뭐 무덤은 이제 정리되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뭐 통과 의례도 있고 정통성도 있고 사후세계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낙골당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낙골당을 만들면 안 돼요. 우리나라 땅과 우리나라 기후와 우리나라 지형에 따라서는 낙골당을 만들면 여기 있는 뭐 낙골당 만드신 분들도 이제 있을 겁니다. 왜 낙골당을 만들면 안 되느냐면요. 우리나라 토양은 굉장히 섭식이 강한 겁니다. 1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분이 45% 이상 되는 날이 한 280일 가까이 돼요. 그러면은 이 뼈가요 곰팡이에 비해요. 파란 곰팡이에 비해요. 뼈가. 그다음에 그 도자기도 마찬가지. 어느 날 성묘하러 갔다 성묘 마치고 딱 열어보면은 곰팡이가 딱 피는데 그래서 이거는 별로 맞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이걸 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관심이 이제 많은 겁니다. 무덤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명당입니다. 명당. 명당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명당이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또 이제 고인돌이 있던 곳도 명당 중에 하나. 뭐 고인돌에서 쭉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요. 읽어보시면 뭐 그대로입니다. 뭐 학술적인 이제 용어 정리인데요. 중국은 이제 좀 뭐 석붕, 대석계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좀 이제 그 의미가 이제 있는 겁니다. 붕자가 무엇이냐면요. 막자입니다. 막자고. 이 막자고요. 이 붕자고 이제 닿는데요. 이 붕자가 뭐 집의 이제 의미를 나무를 가지고 간단히 만든 집의 의미를 이제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0년대 초반에 중국 책 같은 걸 보면 이제 뭐 석붕 이런 게 나오는데 도대체 고인돌이 얼마나 큰데 이 집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중국은 이런 것까지 또 뻥 튀우느냐 그런 이제 인식을 딱 했는데 제가 91년에 중국 가서 고인돌 딱 보니까 석붕상 고인돌 같은 거는 사람이 걸어 들어갈 만큼 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붕자가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런 그 생각. 그러니까 큰 대형의 고인돌에 이제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다음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고인돌에 대해서 이제 쭉 전해오는 이야기들인데요. 북쪽에서는 이제 도무덤 뭐 이런 그 이야기 있고 남부 지역에서는 거북바위, 거북이 수명이 길지 않습니까? 거북이 상경. 그래서 사람도 이제 그런데 오래 살고 싶은 거는. 그다음에 장수가 만들어. 그다음에 이제 칠성바위라고 7개 있습니다. 7개. 제가 본 것 중에서 이 칠성바위는요. 대구 칠성동에 이제 있었다고 그러는데 유일하게 제가 이 칠성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지명이 충청북도 계산시 칠성면 도정리라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7칠자 별성자인데요. 지금은 이제 고인돌 2개가 파괴돼가고 있는데 제가 80대 초에 거기 갔을 때 딱 북두칠성 상징하듯이 딱 7개가 딱 그대로 배치가 딱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을 칠성면이라고 이제 했다는 그런 하고 또 맞물려. 그 다음에 뭐 장수바위가 이제 좀 많지. 칠성바위는 이제 그런 또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고 할멈 전설 같은 게 이제 있는데 마고 할머니, 마고 할멈이라 부르는 고인돌이 가장 가까이 있는 거는 요 신갈 있지 않습니까? 용인 그 신갈에 가면은 신갈에서 이제 용인 쪽으로 새로 난 길 말고 옛날 길을 따라서 쭉 가면 왼쪽에 강남대학이 나옵니다. 그 강남대학 있는 데서 좌회전을 가면은 이제 새로 요새 뭐 택지 그 개발한 지구가 이제 하나 있어요. 거기서 한 100m 정도 가면은 인강토군에서 만든 그 인강 아파트가 있습니다. 인강 아파트하고 요 큰 도로상에 상점들이 몇 개인데 그 밑에 보면은 고인돌이 이제 하나 파괴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고 할멈이라고 전해오는데요. 그 전설이 어떤 전설이냐면은 옛날에 아주 착한 마고 할멈이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어렵게 생활을 하니까 곡식도 주고 곡식도 줄 것이 없으니까 옷을 벗어가 하나하나 주고 다 벗으니까 창피해서 그 속으로 쏙 들어갔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이제 이 이야기가 사람들이 많이 뭐 콘텐츠가 없다 콘텐츠인데 이 이상의 콘텐츠는 없습니다. 그 마고 할멈이 뭐냐 요즘 캠페인 하고 있는 서로 나눠주기 서로 도우는 거 그 이상의 문화 콘텐츠는 없습니다. 그 마고 할멈 바위가 그래서 고인돌은 이제 그런 그 의미를 많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고인돌 이제 분포하는 거니 아프리카에도 있습니다. 고인돌이 아프리카에도 있고 뭐 유럽 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유일하게 고인돌이 없는 곳이 어디냐면 저 미국 쪽에 아메리카 대륙에는 없습니다. 거기 왜 없는가는 저도 뭐 아직 그쪽으로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상상만 하는데요. 특히 이제 이 고인돌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은 돌을 가지고 다른 쪽에 무덤을 만들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좀 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이제 지도를 가지고 제가 쭉 이제 요 뭐 우리나라가 있고요. 그다음 일본도 이제 고인돌인데 일본은 고인돌이 주로 이제 어디 있느냐면 저 오사카 아래쪽으로 나가사키 이런 쪽에 이제 고인돌인데 일본은 뭐 고인돌 개수도 마찬가지고 그냥 일본의 고인돌 뭐 일본 사람들이 크다고 이야기하는 고인돌이 그때도 요즘 150cm 보통 100cm 그래서 뭐 일본 고인돌은 한국에서 같다고 이야기 안 하는 사람 그 자체가 정신병자입니다. 일본의 그 고인돌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요
중국도 여기 저 요령성하고 이 길림성 쪽에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절강성에 이제 좀 있고, 요 중간에는 고인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하나. 왜 중국에 여기 지역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디냐면은 중원 아닙니까? 중원. 중국의 중심 중원 아닙니까? 왜 중원에 고인돌이 없는가? 고인돌을 안 만들었으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안 만들었냐?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요. 우리가 여기 요 안돼요. 이게 요서고 여기 이제 요동 아닙니까? 또 요새는 고인돌이 없습니다. 요동에는 고인돌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아, 요새 왜 고인돌이 없느냐고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안 만들었으니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안 만들었냐? 뭐 만드는데 노동력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냥 뭐 게으르해서 안 만든 거예요. 그런 측면도 있을는지 몰라도 요새에서는 고인돌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요새는 고인돌을 만들 수 있는 돌이 없습니다. 돌이. 요새는요, 적석총이나 또 석간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돌만 이제 할 수 있지. 큰 그 고인돌을 채석해가지고 덮개돌로 이용할 만한 그런 역량이 있는 기술도 없거니와 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고인돌을 못 만들어요. 고인돌이 없는 데는 두 가지를 생각해요. 고인돌을 만들 수 있는 돌이 없다든지 안 그러면 그러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 공동체가 없다든지 그런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인도를 갔다 왔는데 인도 고인돌이 아주 알려진 것보다 굉장히 크고 시기는 우리보다 한 500년 떨어지지만은 인도 고인돌이 앞으로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이제 전파 관계를 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좀 생각을 이제 가지고 그다음에 뭐 고인돌이 있는 데는 우리나라 제주도부터 웬만한 데는 이제 다 있습니다. 지금 이 제가 위성 사진을 가지고 만들어 본 건데요. 요거 이제 북한 거는 제하고 제가 일단 중국 걸 좀 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그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이제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다시 또 이제 해보면은 이거는 뭐 정부에서 이제 문화재청에서 이제 이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요 지금 요 검은기 이 많이 찍혀 있는 데가 이제 고인돌에 이제 있습니다. 북한에서 최근 다 북한에서 한 6년 전에요. 어디서 찾았냐면 고인돌을 요 개마고원에서 고인돌을 2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함경북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주도까지 다 이제 딱 이래 보면 오는 쪽에는 별로 없고 서쪽에 고인돌이 많습니다. 전라남도, 고창, 강화, 대동강유역, 그다음에 요 청천강유역 이래가지고 이제 그 중국 쪽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출토되는 이제 유물들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은 이제 있습니다. 이런 청동기가 나오는 거는 누가 봐도 지배자의 무덤이죠. 먼저 이제 고인돌 하면 뭐 행식 분류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여기서 제가 세 가지로 크게 이제 나눠가지고 이 탁자식 일본 사람들이 북방식이라고 이제 이런 부르는데요. 이 이제 갬돌이 있고 여기에 이제 큰 덮개돌이 이제 이거는 그 중국 자료인데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심심해서 발굴을 한번 이제 해본 겁니다. 이게 이제 탁자식. 이거는 이제 바둑판식입니다. 바둑판식인데 요 4개가 있고 여기에 이제 덮개돌이 이제 놓여 있는 바둑판인데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이제 기반식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저 창녕에 가면 또 고인돌이 잘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개석식 고인돌인데요. 이 땅에 그냥 이 돌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들어내고 발굴을 해보니까 묘역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사람이 묻힌 이 무덤방을 만든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있는 고인돌이 이 개석식이고 개석식 고인돌이 이제 발굴 안 되고 그러면은 개석식 고인돌이 고인돌인가 고인돌이 아닌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의문점을 이제 갖고 이제 있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어느 날 중앙일보 일면 사이드 톱에 무엇이 하나 나타났느냐면요. 경기도 이천 고인돌 천역이 발견 한국 뭐 이라 쭉 이제 그 표제를 탁 하고 밑에 쫙 이제 그 기사를 쓴 하나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화재 관리국이나 경기도에서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제가 그 이천을 한번 가보니까요. 고인돌도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고인돌, 덮개돌 비슷한 고인돌이 쫙 산 정상부터 땅까지 한 890기 정도 있었어요. 누가 봐도 고인돌의 이야기하는데 그런 고인돌이 아니고 저 높은 데서부터 쫙 흘러내려가지고 내려오면서 계속 분급이 이제 돼요. 그래서 이 개석식 고인돌은 잘못하면 굉장히 오해를 많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는 어떤 돌을 어떻게 채취했는가 채석 과정을 이야기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맨 처음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나무 같은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하면은 물을 갖다 붓고 안 급하면은 그냥 춥고 덥고 비 오고 하면 이제 쩍쩍 갈라져가지고 이제 돌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저 북한의 그 대동강 강변에 있는 석천산이라는 데인데 여기서 채석했다는 흔적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요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요 구멍. 이 덮개돌이 나타난 이제 이 구멍입니다. 이 구멍도 이제 좀 우리가 이제 해석을 좀 잘해야 되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 구멍을 가지고 고인돌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장문 박사라고 이제 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그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는데 이 구멍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석을 하고 또 이 구멍에 대해서는 동서양을 불문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태양을 숭배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묻힌 사람을 슬퍼하면서 만든 거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구멍에 하나 새길 때마다 자기 어떤 그 직계 뭐 후손을 표시한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인돌을 만들 때 돼지를 몇 마리 잡았는가 그 수에 따라서 구멍을 만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도 이제 있습니다.
저 구멍 뭐 한 건가? 저희 답은 모른다는 겁니다. 새긴 사람만이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어떤 의미를 이제 부여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정말 삼천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멍을 좀 해석을 좀 잘해야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이 고인돌의 득계도를 채석해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용했는가 그런 걸 제가 의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 많지는 않지만 한 70개를 가지고 했는데 이 득계돌의 길이와 너비의 비가 1대1, 2대1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는 뭘 이야기하느냐?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고인돌의 득계돌이나 큰 돌을 채취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의도성이 있다는 걸 이 그래프가 증명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득계돌 옮기는 걸 쭉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좀 잘못됐지. 그래서 제가 잘못된 걸 이야기하려고 이 그림은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무엇이냐면 요 수라라는 건데 이 나무인데요. 이 나무가 우리나라에 당시에 청동시대는 춥기 때문에 이는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열대 지역은 가능하지. 한렵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수라를 만들 만큼 나무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밑에 있는 나무들이 지탱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굉장히 잘못된 그림인데도 우리나라 고인돌 옮기는 데는 아주 단골로 쓰이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닌 걸 보여드린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는 저 고창에서 한 거고요. 이거는 저 진도에서 이제 했는데, 열심히 이제 하는데, 이것도 좀, 왜 여기에 탑니까? 더 무게 나가게. 앞에서 하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고인돌, 탁자식 고인돌을 만드는 걸 쭉 이제 해놨는데, 뭐 거의 이야기가 이렇게 구덩이 파고 옮기고 하는 이런 것들. 제가 쭉 몇 가지 조사를 해보고요. 요 원 안에요. 부터 시작해 원 가장자리에 9군데를 제가 표시를 하는데, 이 9군데에 우리나라 중국에서 제일 큰 고인돌이 이 9개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정한 영역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고조선의 어떤 그 지배자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막연히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중심으로 하고요. 항해 고인돌권에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제주 석궁산 고인돌인데요. 요즘도 이제 이 고인돌을 숨기기 때문에 요 재단을 이제 이리 만들어 놓고. 요거 이제 여기 재입니다. 재. 향을 얼마나 많이 태웠는데, 요 보십시오. 제가 요 비로푸대, 투푸대인데. 엄청나게 태운 거 중국 사람들이. 그 다음에 요 울타리는 언제 쳤느냐? 한국 사람들이 하도 여기 와가지고 고조선 만세 부르니까 중국 사람들이 울타리를 쳐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숙제가 무엇이냐면 제 마음속의 숙제가 한국 사람들이 백두산에 가가지고 하도 이제 애국가 부르고 막 아리랑 부르고 하는데 중국 놈들이 저 천지를 어떻게 감쌀까 저는 궁금한 거예요. 틀림없이 폐쇄를 시킬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중국 쪽으로도 천지를 가봤고 북한 쪽에서도 천지를 가봤거든요. 이 스릴이 있는 거는 북한 쪽이 훨씬 멋있어요. 삼지연 폭포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데요. 북한은 그거 하나 갖고도 남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장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니까 중국 놈들이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요 가수원이었거든요. 사각 가수원이었는데 원래.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가수원 주인 이야기 들으면 정부에서 어느 날 와서 그냥 했대요. 그러니까 뭐 시비고 걸조차도 없는 거죠. 요거는 이제 석분구 고인돌을 해가지고 이제 또 아까 그 큰 게 이제 있습니다. 이거는 태양기 고인돌인데요. 요 탁 깨어져 가지고 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또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 정도 되느냐면 한 920cm 정도. 1963년 5월 16일 날 배락이 천둥이 빵 하더만 이 돌이 깨졌다. 중국 사람들 좀 뻥이셨는데 한 20분 동안 이 돌이 울었다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 정말 있는데 보면은요 뒤에서 다시 나오죠. 사포 같은 걸 갖고 손질한 것만큼 정말 매끄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저 해성에 있는 승목성 그 고인돌입니다. 이거는 이제 은율에 있는 간산리 고인돌입니다. 이거는 뒤에 뭐 자세히 놓으니까 제가 우선 큰 안악노암리 이제 대행 고인돌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천 용동리 이제 고인돌.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금현 저 대련 가까이 있는 그 소관동 고인돌인데요. 요 뒤에 요 깨뜨렸지 않습니까? 이거 일본 놈들이 일제 강점기 때 깨뜨린 거. 조선 사람들이 열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깨뜨린데 자식 깨뜨리려면 완전 깨뜨려야지 이것마저 남겨놨기 때문에 그게 체진 놈이 다 잡힐 수 있다는 게 이런 걸 증명하는 거죠. 이 이제 아까 보신 거 이제 대주 이제 석궁산 고인돌인데요. 지금 이 높이가요 얼마 정도 되느냐면은 한 2m 한 5 정도. 정말 안에 가서 한 사람 있을만 한 정도. 그 다음에 이 두께가 800cm 가까이 되고요. 두께가 있지 않습니까? 38부터 40 사이, 하여튼 2cm 정도밖에 차이가. 돌을 이렇게 가공하고 채취해가지고 가공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기술. 오늘날 기계 없이, 오늘날 석공들이 이거 불가능. 요 벽면 요런 거 다, 이게 다 매끈한. 위에만 그런 게 전부예요. 돌을 대패지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포를, 그때 뭐 사포도 없을 거고, 제가 뭐 어디 벌교 그 800 미리는 그 할아버지가 이런 거는 강 자갈돌이나 바다 돌들 가지고 아주 작은 이 자갈돌을 가지고 싹 하면 닳는다고 그래요. 사포질 한 것처럼. 그런데 모래도 또 있고, 그래서 좀 더 물어보아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때 처음 가서 이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고 무엇인가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요 주변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잘 안 보이는데 요 아래 좀 샥한 건 이 사람들 전부 다 숭배해가지고 붙여놓고 절하고 붙여놓고 절하고 그런 것들.
가장 최근에 찍은 겁니다. 요게 이제 정면도 옆에 이제 요 항료인데요. 거기에 이제 뭘 하는데 이 중국은 이제 전통 12지하고 좀 또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이제 요 뭐 세계지인데요. 뭐 이게 고조선 문자라는데 저는 뭐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고조선 문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더 이제 탁본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고인돌이 두 개가 있습니다. 중국 고인돌 중에서요. 특히 요령성 고인돌 중에서는 두 개 이렇게 짝을 이룬 고인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짝을 이룬 고인돌에 또 전해 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요. 행수하고 시동생하고 로맨스가 제일 많습니다. 뭐 고구려에 이제 행이 돌아가면 행수를 낚아챈다는 그런 이제 표현도 이제 있지만 제도도 있지만요. 지금은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 이제 그 촌에 가면은 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한 방에 시어머니, 며느리, 아들, 딸 같이 자요. 우리는 완전 불륜에 해당되는 그런 아주 긴박한 이야기들인데 이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아주 지극히 당연하다. 왜? 이는 갈수록 여자를 더 위하는 길이라는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는 행수와 시동생의 어떤 그 로만스가 이제 굉장히 많이 채널. 이게 이제 개주 연우책 고인돌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좀 만들기 엉성하지 않습니까? 왼쪽에 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엉성한데 이게 이제 행수고 앞에 보이던 게 시동생. 그런 이제 호칭들이. 요것도 이제 그 분방전이라는 데인데요. 여기에 고인돌, 여기서부터 아래쪽, 이게 지금 산 중턱에 있거든요. 아래쪽으로 한 700m 떨어져 가지고요. 요 고인돌이 뒤편을 지금 보이더라고요. 요 깨진 거. 지금은 다 땜질해 놨습니다. 요즘 가면 세멘트를 가지고. 그 옆면이고요. 이 고인돌이 저 산에하고 여기 농내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있어. 이 고인돌도 행수하고 시동생의 그런 로맨스가. 하여튼 두 개가 있으면 중국은 거의 다 대부분 행수와 시동생의 그런 로맨스가 있는 거. 이 돌들은 이 밭에서 경작하다 나온 돌들입니다. 이 대왕지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요. 저 대련에서 요즘 많이 단동 있지 않습니까? 신의주 건너 단동. 그 오는 그 고속도로가 뚫려 있거든요. 그 고속도로에서 한 30분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요즘 많이 한국 분들 많이 가는 거. 이것도 보시면은 이제 반대쪽인데 위에 보면은 아주 손질이 매끈하게 있는. 물론 제가 아까 말씀 이는 돌을 채취한 것도 굉장히 기술적으로 중요하지만은요. 이는 돌을 손질 가공한 거는 채취뿐만 아니고 뭐 이동 그런 것만큼 중요한 의미를 이제 돌을 아주 팽팽하게 그 매끈하게 깎았다는 거. 이거는 와방점에 있는 그 대자라는 고인돌인데요. 이게 고인돌이고요. 이거는 60년대 초에 그 사람들 심심하니까 정각을 하나 지은 거. 그 다음에 이 축대는 74년에 됐어요. 여기서 2km 가야 동네가 이제 큰 동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마을에 좋지 않는 일이 있으면은 사람들 안 볼 때 와가지고 이제 새벽에 제사를 이제 지내고 뭐 그런 지금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 요즘 세운 이제 그 건물이고요. 이게 이제 고인돌인데 대작 고인돌인데 여기 지금 세멘트를 가지고 후대에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짐승이 이제 하나 있고 여기에 목주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고인돌은 얼마만큼 정교하게 축조된가를 제가 지금도 말씀드립니다. 이 보십시오. 아까 것처럼 매끈하게 이제 손질 다 했습니다. 이 낮에야 햇빛이 있을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 햇빛이 들어오지를 않지 않습니까?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게 이제 덮개돌이에요. 이게 이제 갬돌이라고 하죠. 이렇게 붙이면 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붙이는 것이 아니고 요 위에 이제 덮개돌인데 이것은 이렇게 붙이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놓았냐면 요 윗이 오므라들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덮개돌이 이 면에 붙는 게 아니고 요 아주 좁은 면에 붙는 그러니까 팍 붙는 거죠. 틈없이. 그러니까 지금 이 햇빛이 안 들어가요.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이리 올라가자고 여기 가가지고 안쪽으로 다듬지 않습니다. 정말 이 과학입니다. 과학. 나무를 갖고 이제 뭐 대패질하고 뭐 끌 갖고는 어느 정도 할 수 돌을 이렇게 했다는 건 정말 상상이에요. 근데 이보다 더 좋은 게 북한에서도 있습니다. 요 목주 있고 이 뭐 짐승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만든 사람만이 알겠지. 어떤 사람들은 말, 소 뭐 다는데 제가 볼 때는 돼지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이거는 이제 성목성 그 고인돌 해가지고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이제 보신대. 재미나는 게 다 막아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딱 막고 여기는 빈 공간이 이제 사진에 보시듯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구멍이 많이 파져 있어요. 이 구멍에 대해서 또 말이 많습니다. 돼지를 잡은 거 이 하나씩 새겼다. 안 그러면 다녀갈 때마다 구멍을 하나씩 새겼다. 여기 죽은 사람의 자손을 수로 해산해서 뭐 새겼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 있는데 저는 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있어요. 요거는 이제 깨진 걸 붙여놓은 겁니다. 다시 후대에. 이것도 옆면에 보시면 요리 매끈하게 손질. 요 아까 그 위에 구멍 파 있다는 게 이게 이제 잘 이제 보시는데 석분구라는 그 고인돌인데 쫙 멀리서 길 아래서 이제 딱 찍은 거. 이것만 하나 딱 산에 있습니다.